네, 여러분 아유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차 동차반이랑 유해 3기 설명인데요. 일단 오늘 동차반은 재무회계 강사인 제가 설명하고요. 유해 3기는 저희 원전 선생님이 쭉 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 진행 순서를 보시면 1부에 1차 시험 총평이 있고요. 어, 이 얘기가 있고요. 2부 보시면 선생님도 과목별로 학습 전략이 나와 있고 3부에 이제 유해 3기 합격 전략 원전 선생님 말씀해 주실 텐데요. 저 일단 진행을 좀 보면요. 네, 제가 먼저 1차 시험 총평부터 진행을 좀 해볼까 하는데 이번 1차 시험 총평을 보면 정말 어려웠어요. 예, 그 회계학 같은 경우엔 저도 시험지를 받아서 이렇게 답 과정을 좀 풀이를 해야 되니까 해설을 쓰면서도 문제를 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35분 정도. 물론 제가 시험으로 풀었다면 더 빨리 풀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40분 정도 걸릴 정도면 실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여태까지 문제를 쭉 보면 최근 한 10년 중에는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2011년도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2011년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1차 시험 합격하고 지금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유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좋은 기회고 그 내년 되시면 혹시나 올해 동차가 안 되시더라도 내년에 유예되시면 경쟁자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번 회계학 1차 시험을 회계학을 50점 이상 맞으셨다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작년 수준이었으면 뭐 60점 훌쩍 넘어서 70점대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이번에 굉장히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아니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넘겨보시면 저희 세무사 시험 구성 다 아실 건데 지금부터 저희 동차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좀 보면 저희 이제 1차 시험이 드디어 끝나고 나면 2차 시험으로 가면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다 어떤 생각으로 동차를 준비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략을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세법학 1부, 2부 여러분들이 거의 안 배우셨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차 시작하시면 세법학에 이제 올인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회계학 2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거의 안 하셨잖아요. 1차 때 세법 하실 때 거의 안 하셨기 때문에 얘도 거의 이렇게 싫어하세요. 거의. 그래서 동차를 공부하시면 이제 시작하면 세법학 1부, 2부는 그래도 이 약술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공부를 끝까지 꾸역꾸역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상외로 세법학 말고 회계학 2를 아예 좀 한 1, 2주 하시다가 이거 진짜 못하겠다면서 그냥 방관해 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무조건 꽈락 나시기 때문에 회계학 2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열심히 계속 하셔야 돼요. 세법학만 그냥 어떻게 해보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열심히 하고 이것도 열심히 하고 이것도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대부분 이제 동차를 시작하시면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세법학 1부, 2부도 시간이 부족하고 회계학 2부도 막 꾸역꾸역 하고 있으니까 회계학 1부를 그냥 놔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계학 1부를 놔버리시면 합격을 못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합격자 유예생들 합격자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얘랑 얘는 이따 어떤 선생님 나오시면 말씀 또 드리시겠지만 얘랑 얘는 60점 이상 70점 이상 나오려면 몇 년을 해야 될지 몰라요.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단기간에 점수가 확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이 세 가지 과목들은 공부하면 그래도 꽈락을 넘길 수 있어요. 동차 기간이라도 하시면 꽈락 넘길 수 있어요. 60점이 안 남는 거지. 하시면 꽈락은 넘길 수 있어요. 그럼 합격은 어떻게? 우리 평균 53점, 커트라인 52점 나와야 합격하잖아요. 얘네 꽈락 면하고 뭐 하셔야 돼요? 회계학 1부에서 승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동차를 하시려는 분들은 회계학 1부에서 고득점 나와주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작년에 저희 합격자도 보면 회계학 1부에서 93점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거 40점대 나와도 여유있게 합격하더라고요. 회계학 1부가 중요하세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올해 동차로 무조건 끝낼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회계학 1부를 등한시하시면 안 돼요. 물론 굉장히 버거운데 여러분들이 내가 면과락 하겠다는 전략으로 가시면 충분히 남은 기간에 하실 수 있어요. 하고 회계학 1부에서 여러분들이 1차 때 공부하신 거 승부 보셔야 돼요. 거기다 이번에 회계학 1부가 우리 회계학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1차 시험에 그 회계학
이 꽈락을 넘으시고 이번에 하신 분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하실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저희 꽈락률이 연도별로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회계학2 세무회계 여러분들이 워낙 못하시기 때문에 꽈락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고루 공부하시는 것도 아셔야 되고 회계학2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는데 여기 보이진 않지만 합격하시려면 회계학 1부도 잘하셔야 돼. 아니 회계학 1부를 제일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동차를 노리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유예생이라면 그런 얘기 안 할 건데 회계학 1부를 고득점 하셔야 돼요. 동차 때. 그래야 동차를 할 가능성들이 열린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합격 현황 나와 있는데 합격 현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합격률이 낮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동차반 오픈하기 전에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저희 학원 동차반을 들으실 수도 있고 다른 학원 동차반을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1차 합격하셨으니까 그 이번에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셨으니까 제가 좀 팁이나 이런 걸 드리자면 대부분의 이제 1차 합격한 친구들이 동차반 시작하면 모든 학원이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수강생이 저 끝까지 안 한다고 치면 한 4, 5주 지나면 앞줄만 남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학원이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뭐. 1차까지 붙었는데 내년이 있는데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동차를 끝까지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이 동차만 시작하면 절반이 넘죠. 훨씬 많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동차 때 열심히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혹시나 운이 나빠서 동차를 못 하신다 하더라도 유예 때 당연히 안 돼요.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일까요? 아니 동차 때 공부를 안 했다고요. 과연 몇 개월 놀았다고요. 그럼 유예가 시작되더라도 어때요? 유예 1기 수업을 못 따라가요. 내용이 어렵거든요. 유예반인데 동차반처럼 뭐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지 않거든요. 그럼 당연히 유예 1기 때 공부 못 따라가. 혼자 공부해. 결국 진도 다 못 맞춰. 그럼 유예 2기 시작하면 유예 2기는 뭐예요? 모의고사 보는 반이거든요. 그래서 또 야심차게 유예 2기부터 열심히 해야겠다고 오지만 결국 유예 2기 때 한 3회 정도 시험 보고 나면 또 못 따라가요. 점수가 안 나오고 모르겠거든요. 뭐 알아야 시험을 풀지. 정신 차려보면 유예 3기 시작되는데 유예 3기는 당연히 안 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어렵게 고생해서 1차 시험 붙었는데 다시 1차 시험 봐야 되는 경우가 오는 경우도 정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차가 사실 여러분 막 동차 합격률이 낮다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요. 사실 저희 세무사 시험 동차 합격률 높지 않아요. 낮습니다. 많지 않아요. 하지만 동차 때 지금 이 시절 5월부터 8월까지 공부 열심히 안 하시면 내년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차 때 열심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넘겨보시면 저희 과목별 이제 학습 전략이 나오는데 제 얘기 먼저 하면 재무회계 같은 경우엔 고득점 하셔야 돼요. 정말 원가도 마찬가지고 고득점 하셔야 돼요. 여기서 고득점 하셔야 성공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저는요 이번 동차반 수업 때 제가 옛날엔 철이 없을 때 이게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먼저 할까요? 저게 나올 것 같으니까 저게 먼저 할까요? 이건 안 나올지도 못하니까 뒤에 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 회계학 시험 같은 경우에 정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작년에 저희 다들 한 문제는 수익, 한 문제는 금융자산 나올 거라고 했지 주당이익이 그렇게 크게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재작년에 뭐 나왔죠? 우리 재작년에 기억도 안 나죠? 현금흐름표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재작년에 법인세 10몇 년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차 때 회계학을 공부하실 때 저는 일단 전범위 다 할 거고요. 전범위 다 할 거고 여러분들 다만 2차 문제라고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이즈가 크고 여러 가지를 물어볼 뿐이지 더 지엽적인 걸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동차 시험 때 재무회계 같은 경우엔 일단 전 파트 다 진행을 하고 전 범위별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그 지엽적인 내용까지는 가리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득점 하시려면 전 범위를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알고 시험장 가서 쓰시면 되지 지엽적인 내용까지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차반이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업하고 나면 여건이 되면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수업 후에 바로 퀴즈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지를 제가 채점은 해드리지만 동차 GS 같은 거 하시니까 답안지를 채점해 드리지만 실제로 얼굴 보고 안 하면은 답안지 그렇게 열심히 써드리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동차반 하면 매번 한 10회 정도는
10회 정도는 수업하고 바로 퀴즈 보고 그 자리에서 답안지 받으려요. 저한테 이 정도면 답안지는 됐습니다. 요 소리 들을 때까지 그 진행을 좀 할 거예요. 동차 완전히 처음 2차 시험 보는 동차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답안지 쓰는 거거든요. 사실 별거 아닌데 답안지 쓰는 연습도 좀 시켜드릴 거니까 그것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네. 저희는 일단 5월 8일날 개강을 하고요. 7월 19일날 종강할 거고 저희 약속했어요. 보강 안 하기로 7월 19일날 종강할 거고요. 시험 보셔야 되는데 그쵸? 약속했고요. 2차 주말 동차 GS 같은 경우는 7회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문제 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난이도로 새롭게 만들 거예요. 기존에 있던 문제 유예 문제 재탕 안 하도록 저희가 학원이랑 약속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 유예 2기랑 동차 GS랑 문제가 같이 수준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푸시기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조금 더 좀 낮춰서 시험에 적합한 난이도 낼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아무래도 저랑 이훈엽 선생님이랑 재무회계랑 세무회계 맡고 있기 때문에 요거 외에도 비교적 하다고 느껴지면 스터디를 아마 진행할 겁니다. 그쵸? 예,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좋아요. 저희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업 시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되도록이면 요 수업 시간에 맞추고 보강 안 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동차반이라서 정말로 수업을 여러분들이 빨리 끝내고 시험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셔서 어쩌면 동차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또 자세히 가르친다고 한없이 보강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 다 같이 약속을 했고요. 교재 같은 경우에 이제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 드릴 거지만 제 교재 같은 경우엔 이번에 해커스에서 초판이 나와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업을 한번 해서 오리오타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오표 보면 다 올라가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초판이라도 오리오타는 다 잡았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정말로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빠지는 거 없이 다 넣어놨으니까 요것만 보시면 충분해요. 동차도 어쩌면 유예도. 그래서 그렇게 교재 신경 썼다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교재들은 이제 해당 선생님 나오시면 말씀 드리실 거고요. 저희 동차반 하시면 전국 모의고사 응시 무료, 전국 모의고사 강평 인강 무료, 종합반 복습 인강 무료, 현장 강평 무료 나와 있지만 스터디도 할 거고요. 재무회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회에서 10회 정도는 퀴즈 볼 거예요. 답안지 좀 봐드릴 거니까 빠지지 말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려서 저희 동차반 진행까지는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정말 얘기할 건데 제가 정말 걱정돼서 그런데 그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1차 시험 6개월 만에 붙었다고요. 군대 제대하고. 정말 제가 짱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리 2차를 4번 봤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동차 때 6개월 만에 1차 봤으니까 얼마나 전력을 다했겠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풀려버렸죠. 그래서 동차 때 정말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정말 아예 안 했어. 아예. 왜? 유예생이 꿈이었거든요. 내 꿈은 유예생이었지 회계사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놀았어요. 동차 때. 그래서 너무 유예생이 꿈이었기 때문에 유예를 2번 했다고요. 이렇게 안 되시려면 동차 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동차반을 시작하면 어느 학원을 가시던지 저희 학원을 가시던지 다른 학원을 가시던지 모든 학생들이 불꽃 같은 열의로 시작하지만 한 3주 지나면 그냥 다 없어져요. 다 꿈이 유예생이 되거든요. 그럼 유예생 2번 돼요. 아시겠죠? 동차 때 열심히 하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아무래도 2차 때는 재무회계도 중요하지만 세법이 메인이니까 저희 이훈엽 선생님이라고 제가 별명 붙여줬는데 이 재업 훈왕이라고 재운이 없으면 훈련이 왕이다. 예, 한번 쉬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일단 합격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해요. 잘했어요. 일단 세무회계 학습 전략부터 일목요연하게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2차 와서 가장 큰 실수하는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세무회계를 풀 때 이론서는 잘 안 보고 연습서 위주로 공부를 해요. 그런 연습서 위주로 공부를 했을 때 5번을 풀건 10번을 풀건 실력이 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유예 가서도 그렇고 3차, 4차를 가서도 그래요. 절대로 연습서만 푸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이론을 보고 그 관련 이론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또 문제를 틀렸을 땐 내가 무슨 이론을 몰라서 틀렸는지 다시 이론을 보셔야 되는 이론과 문제가 하나화되는 약간 모라일체의 경지가 세무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절대로 문제만 풀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2번째로는 동차 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현실적으로. 저도 최전선에서
지금 수험생을 겪은 강사로서 저도 동차를 떨어지고 유예로 합격했기 때문에 이 동차 기간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동차 때는 현실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정말 필요해요. 그럼 그 선택과 집중의 1순위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무조건 기출문제 위주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세무회계 첫 단계는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푸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학원 연습서에 당연히 그렇게 실려 있겠죠. 그래서 절대로 많은 문제를 푼다고 세무회계 느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론화시킬 때 그 문제는 기출문제 중심의 공부가 돼야 돼요. 나중에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되냐면 기출문제를 단순히 풀어서 정답을 외운 형태가 아니라 과연 어떤 이론이 문제화 됐는지, 그리고 기출문제가 이론에서 어디 범위까지 나왔고 이제 다음 주제가 나온다면 어디까지 나올 것인지 예측까지가 가능해야 돼요. 그게 잘 안 보인다면 수업 시간에 당연히 설명을 잘 드리겠지만 수험생이 원래 해야 되는 부분이요. 1순위로. 세법을 물론 다 알면 좋겠지만 그 방대한 양의 세법을 공부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일단 시험에 합격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봐요. 그럼 방대한 양의 세법을 줄여서 선택과 집중적으로 마스터한 다음에 차근차근 양을 넓혀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나침판이 기출문제라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단순히 절대 푸는 게 아니라 이론과 어디 범위까지 나왔고 표현은 또 어떻게 나왔는지, 표양식으로 나왔는지, 아니 단서 지문은 왜 이게 써 있는지, 그리고 물음은 왜 이걸 물어봤는지,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보시는 게 기출문제를 마스터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의 무조건 첫 순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를 그렇게 마스터한 다음에 과연 내가 그 이론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동차 GS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유예 3기. 그래서 내가 기출문제를 디귿다 풀면 그게 외워서 내가 푸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아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럼 같은 동유형의 주제가 같은데 숫자랑 표현이 바뀌었을 때 그걸 풀 수 있으면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풀었다? 그건 외운 거죠. 그 작업까지 하는 게 동차 GS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차 GS는 일단 거의 기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형태로 할 텐데 나중에 이제 7월달 또는 6월 말부터는 반드시 4문제로 푸는 훈련을 하실 거예요. 1차도 시간 싸움이 중요한데 2차에서 특히 시간 싸움이 제일 중요한 게 회계와 2부 세무회계예요. 아마 인생에서 가장 빠른 90분을 볼 거예요. 저도 처음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세무회계에서 어떻게 시험장에서 행동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냥 1번 풀고 2번 풀고 3번의 중간쯤을 푸는데 90분이 지났었어요. 2문제 반을 풀었는데 90분이 끝났어요. 그럼 제가 푼 게 60점이에요. 그럼 60점 중에 40점을 맞추려면 거의 다 맞췄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일단 각 문제에서 쉬운 거를 다 풀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훈련 안 하고서 머리만으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1차에는 GS 과정이었어요. 저희 GS 과정. 1차 4과목을 매주 시험과 동일하게 전범위로 보는 과정이었죠. 2차도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특히 세무회계에선. 그래서 4문제도 본인이 잘하는 거 아니면 본인이 잘했던 유형부터 푸시는 훈련과 이거는 모르겠다 스킵하는 훈련과 또는 그걸 통해서 뭘 모르는지 아는 훈련이 정말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꼭 이론을 이제 어느 정도 1회독을 돌렸을 때 4문제 푸는 훈련까지 하시는 게 동차의 마지막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 40점을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무회계는. 그래서 목표는 60점으로 하되 최우선은 40점을 넣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학원의 또 최장점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이 거의 항시 대기예요. 거의 5분 대기 주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거의 11시까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모르시는 거 있을 때 질문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공부의 슬럼프나 공부 방법 자체가 흔들릴 때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3기 저희 세법학의 메시죠. 메시 원쌤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위에 3기 하기 전에 동차반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동차반 수업을 하시는데 이게 합격률 같은 거 보면은 동차로 붙은 거하고 위에 붙은 거 보면 얼추 비슷해요. 실제 보면 이렇게 수치를 보면 근데 실제 보면 순수한 여러분 표현으로 뭐 처음 동차, 생동차라고 하나요? 그쵸?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실제. 매우 드물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 합격했던 친구들 보면 그러니까 그 전년에 1차를 떨어졌는데 공부를 쉬지 않고 계속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보통 동차를 처음 해서 많이 붙어요. 제일 중요한 건 공부 쉬지 않는 건데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1차 떨어지면 쉬어요. 되게 오래. 아주 오래. 그렇죠? 스스로에게 안식과 희망을 주면서 되게 오래 쉬어요. 되게 오래 쉬고서 이제 막 찬바람 불면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때문에 동차가 쉽지가 않아요. 순수하게. 그래서 혹시라도 이 중에 이제 1차 떨어졌는데 아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나도 동차반 들어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고 근데 공부는 계속해야 돼요. 실제 보면 이게 또 연장선상에 보면은 그러면 순수하게 동차를 했다가 실패해도요. 유예하려면 유예 보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론 이제 올해 2차를 보고 뭐 쉴 수 있죠. 쉴 수 있는데 그것도 되게 오래 쉬다가 또 찬바람 불면 하기 싫으면 또 기말고사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1월부터 하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는 계속 해야 돼. 계속. 예, 계속 요게 중요해요. 이제 최종 합격 발표 나는 날까지는 계속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실제. 어쨌든 동차반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동차 공부할 때는 이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리얼하게 생각을 해보면 올해 이제 세법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객관식을 봤는데 40점, 42.5, 45 어디까지 부를까 궁금하죠. 47.5, 50 요 정도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 정도 되시는 분들 조금 빡빡해요. 실제 보면 공부하시기에 솔직히 빡빡해. 왜냐면 이게 기타 세법 있죠. 기타 세법 좀 풀고 말 문제 좀 풀고 계산 문제는 찍고 아예 공부 안 하신 분은 세무회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실제 보면 세무회계가 이게 2차 시험을 보면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되게 어렵고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작년 문제 보시면 그럴 거예요. 아주 어렵고 지엽적인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건 틀려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어차피 세무회계 한 60점 맞으면 친구들이 그래요. 대박. 진짜 잘 본 거예요. 못 본 게 아니거든요. 그 지엽적인 거 다 틀려도 60점 훨씬 넘어요. 실제 보면. 그래서 세무회계 하려면 객관식 때 계산 문제를 조금 하실 수 있었던 분들이 좀 유리해요. 실제 보면. 그렇다고 나는 하나도 못하니 포기하라 그건 아니고 슬프거나 분노하거나 뭐 그럴 것까지는 아닌데 계산 문제를 처음 다루시는 분들은 그냥 원래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그래서 혹시라도 예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본서 있죠. 기본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세무회계 문제를 무슨 세무회계 연습서 책을 보고 낸다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고요. 기본서에 있는 예제를 변형해서 내는 거예요. 다 100% 그래요. 100%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기본서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럼 뭐 내가 여기서 얘기하긴 그럴 것 같아요. 기본서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세무회계 할 때. 그리고 예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 세무회계 연습에서 아까 이윤엽 세무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출문제를 보되 특히 동차할 때는 기출문제를 보되 거기 예제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연계성을 높이고 내가 틀린 이론을 거기서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연습이 왔다 갔다 연습하시면 마치 참고서 보듯이 연습하시면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 지엽적인 거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유예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친구들 많아요. 되게 어려운 문제 뭐 교과서에 있는 거 되게 막 지엽적인 거 풀고서 막 흥분해서 잘했다 막 서로 박수치고 막 옆에 대단해 막 그러고 미친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건 다 외운 거예요. 외운 거. 왜 그런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사실 공부하는데 제일 좋은 거 법절 많이 보는 건데 여러분 법절 볼 능력이 거의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몇몇 배우는 아예 없기 때문에 기본서가 법전을 카피페이스트 한 수준이에요. 사실. 법전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본서를 옆에 놓으세요. 혹시 올해 나는 17년, 18년 거 심지어 16년 거 그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 있죠. 상 줘야 되는데 그 사람 19년 거 사세요. 사시고 참고서 보듯이 거기 가서 찾아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일단 풀어야 되니까 이제 그 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차할 때 회계학이 있고 세무회계가 있고 세법학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점수가 좋아야 되는 거 합격하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 거의 그래요. 거의 한 8, 90% 여기서 점수를 한 70점 맞는 거예요. 여기서 점수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요게 효자 노릇을 해야지 이제 시험 분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학 올해 1차 시험 뭐 지엽적인 것도 많이 나왔다고 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 회계학 가르치는 건 아니라 그래도 여기서 기본적인 문제를 많이 맞추셔야 돼요. 빠짐없이. 앞으로 시험은 예전에 이제 회계학도 마찬가지지만 세무회계도 그렇고 세법학도 그렇고 어디 지엽적인 걸 내려고 하지 않아요. 전 범위를 넓게 보시는 게 중요해요. 세무회계에서 좀 못 맞아도 돼요. 50점 맞아도 돼요. 세법학 50점 맞아도 돼요. 50점대만 다 맞으면 합격해요. 요거 70점 맞고 진짜로. 그래서 일단 회계학을 점수를 잘 맞으셔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그 다음에 이제 세무회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세무회계를 좀 더 잘하는 사람. 제가 보기엔 세무회계를 좀 더 잘하시는 분이 있고 세법학을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잘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어느 한쪽이 조금 강한 사람도 있어요. 계산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약간 덕후 기질 있는 사람들이 세무회계 좀 더 잘합니다. 제가 보기엔. 세법학은요. 이거는 되게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쳐 보면 근데 진짜 70점 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법학. 그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글도 좀 써보고 책도 좀 읽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잘해요. 그냥 많이 외운 사람보다는 조금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잘해요. 실제 보면. 그래서 얘는 레인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40에서 60 사이에 대부분. 근데 합격생들 보면 50 초반에서 60 요 사이에요. 요 사이. 거의 그래요. 그래서 동차생도 진짜 열심히 하면은 꽈락은 잘 안 맞아요. 또 이 얘기 들고 세무회계만 하면 또 꽈락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양쪽을 다 잘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점수가 많이 한다고 많이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생각하는 수준 저희 셀링이란 말이에요. 천장에 있는데 여러분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갭이 되게 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18년 세법학 2부가 어려운 문제였어요. 다 어려운 문제였는데 교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동떨어져요. 이게 채점을 어떻게 하려고 처음부터 마음먹냐에 따라 다른데 그냥 점수를 후하게 가자 그러면 운 좋게 막 점수 다 50점 넘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부한 만큼 나오는 게 회계학 쪽이에요. 회계학 1부하고 2부 있잖아요. 세무회계도 여러분 잘하고 못하는 거는 세무회계 연습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계학적인 근력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회계적인 기초적인 거. 아주 회계 원리에 해당하는 거. 의외로 그런 것들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다. 일단은 동차할 때는요. 완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완주.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완주하시는 게 중요해요. 중도 포기하면 힘들어요. 그 다음에도 힘들어요. 일단은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해서 나는 완주해서 끝까지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여기 이제 회사 다니시거나 아니면 세법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요거 조금 덜 해도 돼요. 여기에 더 집중하세요. 세무회계하고 회계학에 훨씬 더 집중하세요. 세법학은 1하고 2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1은 조금 해야 근데 2를 잘 못해요. 2가 좀 약간 외워서 쓰는 게 조금 있어요. 외워서 써야 되는 거. 그리고 2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1이 뭐냐면 국세기본법하고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고요. 2가 우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그리고 지방세,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이에요. 이 중에서 조세특례 제한법은 제가 이제 특강을 해서 인터넷에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무한 반복으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공부해야 되는 게 100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두 개 나오는 거예요. 복불복일 수도 있고 자기가 좀 어느 정도 가서 때려 넣는 거예요. 뭐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1하고 2가 있는데 어쨌든 2를 대부분 이제 거의 배워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동체하시는 분들. 그래서 수업을 할 때는 2부터 할 거예요. 2부터. 2에 있는 내용 여러분이 안 배운 거 있죠. 그 다음에 1 할 때도 상속증여세 안 배워봤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하고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법인세, 소득세, 국세기본법 이것도 듣긴 들었는데 그냥 들은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실제 쓰시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차는 이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법령을 카피 페이스트해서 쓰게 물음을 내지 않아요. 열거 해라 네 개 뭐 이렇게 앞글자 따서 할 수 있는 물음은 없어요. 실제 가서 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이 법의 성질, 의, 취지 요걸 잘 버무려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차반은 그렇게 할 거고요. 이제 유예 3기인데 유예 3기. 유예 3기. 이제 역시 이제 회계학이 있겠죠. 회계학. 그리고 세무회계. 세법학 이렇게 있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윤엽 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정현동 회계사하고도 얘기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유예 3기에서 진도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 범위로 할 거냐 요거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과목이 전 범위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압축된 진도에서는 지엽적인 걸 낼 수밖에 없어요. 분명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굴 위한 이게 진도별로 하면 여러분들 유인책이 돼요. 이게 공부도 그때까지 그 양을 하고 그래서 위에 이기까지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진도별로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풀 세트로 몇 번은 연습하고 가시는 게 가장 도움이 돼요. 그래 시험장 가서 실제 풀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게 내가 알아서 이게 막 거의 기계처럼 나가거든요. 1차든 2차든 이게 뭐 특별히 그 주제에서 심도 있는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 빨리빨리 좀 정확하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한된 시간에 얼마만큼 내가 이걸 나눠서 풀 수 있느냐 이게 연습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세무회계 유예생도 마찬가지인데 세무회계를 16페이지가 있다면 16페이지. 문제가 16페이지란 말이에요. 그럼 16페이지를 다 읽고 다 풀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포기할 거 포기하고 소팅하는 능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정확하게 이끌어내서 맞출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세무회계 봤을 때는. 회계학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회계학은 거의 풀어야 돼. 거의. 대신에 100점이 있으면 한 85점 정도 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0점 정도 풀고 나머지 몇 개는 몰라서든 물음이 1번부터 5번까지 구성되어 있으면 마지막 5번 포기하고 적정 시간 안에 제대로 푸는 게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해요. 세무회계는 어떠냐? 한 60점 맞으면 잘 맞는 거란 말이에요. 유예생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제 생각에 80점 정도 푸는 게 맞아요. 80점. 80점. 그 정도 푸시는 게 맞아요. 사실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같은 파트 있잖아요.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는데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difficult한 게 있고 complicate한 게 있다. 복잡한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세법하고 어려운 거지만 얘는 좀 복잡한 게 많단 말이에요. 복잡한 거를 기어이 내가 손대가지고 어차피 틀릴 거 맞추지도 못할 거를 굳이 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주제들을 고르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약간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좀 구석진 주제를 빼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엽적인 걸 빼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감가상각이 있다. 그럼 감가상각이 아주 기준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잘 푸시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뭐 막 내용 연수에 뭐 상각 방법을 변경하고 아주 생쇼를 하는 거 그런 게 지엽적이란 뜻이에요. 그런 게. 내용이 지엽적인 건 없어요. 다 하는 거야 다. 근데 그 예제들이 적어도 기본서에 있는 건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소득세도 이제 세무회계 보면 퇴직연금도 나오고 연금소득도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금소득 같은 경우도 저한테 이제 질문 막 뭐 예규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데 예규는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상한 거 공부하지 말고 그냥 예제에 있는 것만 열심히 푸시면 돼요. 거기를 벗어나서 나오지 않는데 오히려 이상한 거 공부해서 막 한도를 이상한 답 쓰고 와서 틀리고서는 자기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풀고 이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세무회계를 이제 저도 여기 뭐 3기 하시는 유예생 정도라면 자기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를 막상 풀어보고 나면 별로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정 시간 안에 푸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강현태 선생님한테는 여쭤보지 못했는데 정현동 회계사도 회계학 전범위로 하기로 했고 세무회계도 전범위로 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법학은 저도 전범위로 하고 싶은데 그럼 또 포기할 것 같아서 한 반반 정도씩 제 진도를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텐데요. 나머지 마지막 한 8번 중에 4번 정도는 전범위 하고 나머지는 진도 혹은 5번 정도 진도하고 그 다음에 전범위 할 거예요. 좀 넓게 하는 게 좋아요.
세법학도 법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 쳤을 때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좀 퍼뜨려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주제들 위주로. 동차하시는 분들은 세법학 찍어서 공부하셔도 돼요. 중요한 것만, 진짜 중요한 것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동차할 때도 중요한 거 위주로만 할 거예요. 위에반은 다 가르치지만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더 집중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무회계 위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다고 세무회계 제가 다 낼 수도 없고 윤협세무사가 다 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전범위를 하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오류가 없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들다 보면 처음 만드는 문제는 오류가 생겨요. 사실 안 생기기가 되게 힘들어요. 고백을 하자면 이게 왜냐면 우리도 생각 못했던 걸 여러분 풀면서 여러분 또 90분 동안 되게 집중해서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잘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이지만 생각한 게 뭐냐면 저희 이제 저 후배들하고 이제 4명이 낼 거예요. 세무에게 4명이 내는데 각자 드래프트만 만들어 오고 매주 일요일 날 저희가 문제 다 풀어보고 서로 문제 수정하고 방향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범위도 우리가 이제 전범위로 시험 보지만 어느 주제를 누가 할지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문제 서로 검증하고 해서 할 테니까 세명의 오류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100% 어떻게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최대한 오류가 없고 난이도도 저희가 다 같이 회의를 해서 다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상한 거 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어느 한 주제만 집중적으로 계속 8번 나오는 일은 없어요. 뭐 대충이면 그것도 한 8번 중에 2-3번. 그래서 과거 10년 동안 빈도수를 저희가 엑셀을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 빈도수에 맞췄고 최근 3년 동안 안 나온 것도 위주로 해서 어느 주제에 다 맞췄어요. 그래서 세무회계만큼은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법학도 문제는 전부 다 새로 내요. 제가 늘 처음 하는 건 늘 새로 내요. 제가 지금 3년째 계속 문제 만드는 무슨 머신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내고 있으니까 또 내다 보면은 혼자서 또 저도 덕후 기질이 있는데 또 재밌어가지고 또 내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문제 내는 기술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뭐가 부담스럽냐면 나 진도가 있어야지 그만큼 공부해서 실력을 겨루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전범위를 몇 번 이상 우리 학원들이 보면 전범위가 너무 별로 없어요. 그 한두 번 연습해서는 자기가 진짜 거기 가서 제대로 적응하기 힘들다고 봐요. 제한된 시간 안에 전범위에 있는 거를 진짜 빡세게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실전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시험 볼 때도 주말 GS 같은 거 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계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 많이 풀어보셨을 텐데 그게 뭐 특별한 걸 다루지 않아도 이게 시험이라는 게 뭐구나 라는 걸 익숙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그게 여러분들 실력을 다만 몇 점이라도 올리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몇 점 올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떨어져 본 사람은 잘 알아요. 오히려 그래서 내가 2점 3점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하셨으면 이게 세무회계도 무슨 세법학이든 회계학이든 전범위를 가지고 풀세트를 가지고 새로운 유형에 맞춰서 푸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세무회계도 저만 내고 이윤협세무사만 내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세무회계도 2달, 3달 전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랜 시간 공을 들이면 더 좋은 문제고 더 좋은 문제라는 게 어려운데 이상한 데를 낸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선별하고 워딩 같은 경우도 조문 하나하나 보면서 꼼꼼하게 내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설명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